M자 라인이 확 올라간다든가 여가 뻥 빈다든가 하면은 어디선가 새로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그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카락이 좀 하는 느낌이 들면 이제 탈모가 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동필입니다. 그 인터넷에 저 탈모인가요? 하면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진짜 탈모인지 아닌지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딸랑 사진 한 장만 딱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기 뒷머리도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쪽의 상황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보고 이거를 탈모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실 사진만 보고 탈모도 아니다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원래 이마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 탈모 진행이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원래 머리카락이 가늘고 밀도가 떨어진 사람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머리카락은 적은데 탈모의 진행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와 이마가 넓다, 원래 머리카락이 가늘다, 원래 머리카락이 적다,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차트에 항상 쓸 때 탈모의 진행 초기 단계 더하기 원래 넓은 이마, 원래 밀도가 낮음, 뭐 이렇게 같이 적어 두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진행을 하고 있으면 뭐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원래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크게 해서 덕될 것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답변의 끝에 그래 적잖아요.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고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 가정거는 봐봤자. 근데 이 정도 같으면 확실하게 탈모라고 할 수.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정도 같으면 이거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밀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두피에 보면은 붉은 반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모낭염들이 동반이 되고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탈모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리까리한 거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 정도 되면은. 그럼 혹시 이분은 지금 치료했다 해도 좀 늦었을까요? 아니죠. 세상에 늦은 건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잃어버린 머리카락이 아깝긴 하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딱히 골든타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시작할 때 바로 잡으면 제일 좋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자꾸 자기 의식 속에서 그걸 자꾸 밀어내면 안 돼요. 탈모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자꾸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탈모가 왔다 싶을 때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남습니다. M자 라인이 확 올라간다든가 여가 뻥 빈다든가 하면은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탈모는 가장 먼저 가늘어져요. 가늘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뭔가 하면, 머리가 이래 있어. 이제 이렇게 다다다다 꼽혀 있잖아요. 쫙 밀었다고 치면 직경이 요래 있다가 직경이 반으로 딱 줄면 밀도는 4분의 1로 떨어지죠. 그리고 얘들이 이래 자라서 덮어주잖아. 그러니까 이 볼륨이 있는 건데, 만약에 직경이 반으로 주면 이 부피는 8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그래 되기 때문에 가늘어지면 굉장히 양이 적어지고, 그리고 가르마가 넓어져요. 넓어져 보여요. 그다고 많이 빠져요. 사람들이 그래, 이거를 내가 하루 종일 이걸 카운팅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빠지는지 아느냐. 빠지면 압니다. 많이 빠질 때쯤 되면 엄마야, 이러다가 내 머리카락이 진짜 나만 아는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져요. 그리고 두피가 좀 끈적끈적해지고 지루성이 심해진다고 하죠. 그런 증상이 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라인이 올라가거나 밀도가 떨어져 보여요. 그까지 가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단지 이제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이제 탈모가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그거는 이 뒷머리를 한 움큼 잡았을 때랑 여기 한 움큼 잡았을 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 탈모가 좀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뒷머리나 옆부분의 머리카락은 탈모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나만 갖고 그래 가는 그 분 있잖아요. 이래 보면 요 하나도 없고 뒷마이 오래 남아있죠. 그러니까 뒤에는 탈모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수염이 굵어지면 머리카락은 가늘어진다. 수염이 이렇게 굵어지는 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가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가 심해서 가늘어진 정도가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탈모가 시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 혹시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뒷머리를 제외하고 싹 없어지니 뒷머리 이거 있으면 뭐 하겠냐라고 싹 미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하나도 없이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대체로 이제 집안 내력이라든가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탈모의 진행이 왔을 때 저는 어디까지 진행할까요? 몰라요.
우리 그거 몰라요. 그 대신에 생활 습관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집안 내력의 유전의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겁나게 빨리 겁나게 멀리 가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사이에 놓여 있으니 잡아야지. 잡으면 됩니다. 이런 거 다 놓치고 미루고 해가지고 네. 심해졌다. 그럼 결국에 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 결국에 이제 지킬 게 없이 많이 없어진 경우에는 어디선가 새로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죠. 가발 딱 쓰거나 뒷머리에서 가지고 오거나 사실은 그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탈모는 사람들이 유전적인 경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신경 쓰고 관리하고 약 먹고 뭔가라도 하면 30대 초반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랑 50대 초반이 되어서 빠지는 거는 느낌이 다릅니다. 50대 분들 보고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 머리카락이 더 있다는 게 자신감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라도 빨리 시작해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빠지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탈탈 털리지 말고 모발이 있을 때 지킵시다.